손님들이 이거 사기 아닌가 이렇게 의심까지 하시는 거예요. 고유가 시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 데는 그냥 빨대 딱 꼽으면 석유가 칼칼 나오는데 환율 800원대 하신 분들이 나중에 2,000원대 돌려받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투자자가 있었고 이게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레나 이민의 이병착입니다. 저는 셀레나 이민에서 미국 투자 이민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EB5 업무를 해오신 분들 중 한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EB5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가요? 네, EB5라는 법이 처음 나오고서는 그때가 이제 2000년도 초반인데 한국에 EB5라는 거를 취급하는 업체 자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캐나다나 호주 이민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았으니까 많은 업체들이 캐나다, 호주 이민에 많이 집중을 했죠. 회사에 가서 뭔가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EB5라는 법이 새로 나오다 보니까 회사에서 아직 아무도 해본 적 없던 EB5를 한번 제가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시작한 게 남들보다 좀 오래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하게 된 거네요. 미국 EB5라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 누가 알려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 작업을 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좀 연차가 많은 선배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기존에 하던 걸 많이 집중하셨고, 이제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가 막내니까 너가 이거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게 몇 년이 된 거죠? 실제 EB5가 2000년도에 법안 나오고 2002년부터 실제 시행됐으니까 거의 한 1, 2년차 때부터 EB5를 했죠.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생각하셨나요? 저희 일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존 손님들이 쌓여가는데 그게 저희한테는 큰 재산이거든요. 기존 손님들이 계속 또 새로운 손님을 소개하고, 또 이제 이민이라는 게 프로세싱이 길다 보니까 이걸 잠깐 하고 업무를 끝내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나중에 영주권 받고 자금 돌려받고 또 나중에 뭐 시민권 취득이나 10년, 20년 지나도 영주권을 재발급하셔야 된다거나 그런 이유로 꾸준히 연락이 오시기 때문에 다른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EB5가 처음 시작했을 때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EB5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걸 앞에서 해보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손님들이 주로 상담한 내용이 이걸로 영주권 받은 사람이 있나요? 혹은 이 투자 아이템 자체가 미국인이 하지 않는 위험한 투자를 거의 승인을 내주다 보니까 소 키우는 목장이라거나 아몬드 농장, 뭐 옥수수 대로 만드는 뭐 합판 공장,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사업성이 낮은 아이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EB5라는 게 돈 주고 영주권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시 EB5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 같은 거에도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손님들이 이거 사기 아닌가 이렇게 의심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게 EB5라는 게 굉장히 상식처럼 돼 있거든요. 처음 보통 손님 상담을 해도 다들 EB5가 뭔지 알고 오시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일하기가 좋죠. 아무런 사례가 없으니까 사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네요. 많은 경우에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손님이 이제 멀티 체크 하시느라고 이제 친구분들 중에 미국 변호사나 아니면 미국에 오래 사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해서 내가 EB5라는 걸 하려 하는데 이거에 대해 좀 아냐 라고 이제 질문하면 변호사인 분들이 그런 법이 없다, EB5라는 거 처음 들어본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민 시장 자체가 경쟁이다 보니까 EB5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EB5는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습니다, 그러니 캐나다 이민을 하시죠, 혹은 E2를 하시죠, 취업 이민을 하시죠, 이런 식으로 좀 손님을 다른 카테고리로 유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EB5의 단점이 많이 부각됐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전문직이나 아니면 뭐 자산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주권 받을 방법이 취직해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을 안 하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EB5다 보니까 믿고 그렇게 많이 진행해 주셨죠. 투자처 같은 게 혹시 어떤 기억나는 게? 이게 당시에 좀 기억나는 건 이제 아무래도 매스컴에도 나오고 큰 사건들은 예전에 이제 기름값이 배럴당 100불 이상 막 넘어가서 이제 고유가 시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민국에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리저센터 승인을 되게 많이 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연료 개발이나 혹은 태양열 발전소, 풍력 발전소,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한국에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때 기름값이 이제 올라가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오일샌드를 판다해서 이제 지하에 있는 모델판에서 그 모델 짜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기름을 파는 건데, 이게 중동 같은 데나 그런 데는 그냥 시추관이라나요? 그냥 빨대 딱 꼽으면 석유가 칼칼 나오는데, 여기는 모래로 기름 짜니까 생산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름값이 이렇게 100불 갔을 때 가치가 있는데, 옥수수 같은 걸로 기름 짜는 바이오 연료나 오일샌드나 이런 쪽이 막 확장이 되다가 갑자기 기름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B5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는 분들이 그런 에너지 관련된 사업에 투자했다가 그 사업이 무산돼 버린 거예요. 공장을 짓다가 공장 짓는 게 중단돼 버리고, 그리고 투자금은 이미 공장 짓는데 일부 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장 못 지어서 영주권도 못 받게 되시고 투자금도 손실을 보시고,
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그 리절센터 사장님이 굉장히 유명한 이민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인이 받은 최초의 리절센터였는데, 또 그렇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셨죠. 근데 그게 결국은 사업이 실패하면서 영주권도 못 받으시고 투자금도 일부 손실을 보시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된 게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다시 영주권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가져온 자금 출자 자체가 그 바이오 연료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게 자금으로 쓰이셔서 그 내용들을 봤는데 상당히 좀 피해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손님들이 사실 EB5 하시는 분들이 같은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같은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소개 아름아름으로 많이 신청하시고 또 한꺼번에 그런 사고 생기면서 예, 손실 보셨죠. 과거에 투자 이민 제도가 중단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EB5가 제가 처음 EB5 시작한 그 2000년대 초반에 EB5가 진짜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EB5 제도가 92년도부터 97년까지 5년간 유지가 됐었던 법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민국이 이제 임시법이 끝난 5년 뒤에 EB5 리절센터법을 더 운영을 안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가난해서 돈이 필요해서 이 투자민제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로 미국의 고용 창출이 되고 미국 경제 활성화시키고 그런 데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 자금이 당시에 미국 내 은행에서 그냥 돈을 빌리는 식으로 해서 은행이 대신 투자처에 돈 빌려주고 영주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자금에 대해서 그냥 약간의 선이자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영주권을 사고 팔고 하는 형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EB5 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당시에 조건부 영주권 받고 있던 분들이 조건 해지해 주세요라고 조건 해지 신청하니까 이민국에서는 그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건 해지 접수를 못 받아줍니다 해서 영주권을 뺏기게 된 일이 생긴 거예요. 당시 이제 그 EB5 신청하셨던 분들이 이민국 대상으로 소송 걸고 하면서 이제 소금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걸면서 결국 2000년대 중반쯤에 재판에서 승소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재판 비용도 다 돌려받고, 그리고 재판 기간은 계속 영주권자로 유지가 되면서 되게 특이한 거는 조건부 영주권을 계속 5년째 갖고 있다가 시민권으로 그냥 전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미국에 실거주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재판 이기고 조건부 영주권에서 조건 해지 끝나고 나서 투자금 찾아가시고 영구 영주권 전환하셨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2000년대 초에 다시 EB5가 시작됐을 때 과거 그 사례 때문에 이민국이 또 영주권 안 줄 수 있어, 조건 해지가 아직까지 안 된 사람도 있어,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 당시 EB5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때 되게 약간 특이했던 건 그 예전에 EB5 하신 분들이 영주권도 못 받게 되고 계속 1년씩 재판하면서 영주권 연장하면서 이제 체류하고 하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영주권 못 받게 됐을 때 전부 환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관련 소송 안 걸리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 이제 98년도 그때쯤에 일이니까 IMF가 오면서 환율이 많이 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건 해지를 이민국에서 안 해준다네요. 그냥 자금을 원금 돌려드릴까요? 했을 때 예, 영주권 필요 없으니 그냥 달러 주십시오 해서 자금을 찾아간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환율 800원대 하신 분들이 나중에 2,000원대 돌려받으셨으니까요. 투자 이민 하면서 예. 사기 사건 같은 건 있었는지. 사기 사건 있었죠. 그 사기 사건이 많지는 않았고 제가 알고 있는 건 딱 2개가 있었는데, 2개 아이템 다 제가 다 만나본 리절센터입니다. 근데 일단 한 군데는 예전에 한 2009년도 10년도쯤에 시카고에서 왔다는 이탈리아계라는 되게 젊은 사람이었는데, 시카고에 호텔 5개랑 컨벤션 센터를 공항 옆에 짓는 프로젝트를 자기가 개발하고 있고, 그게 자기 아버지 회사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 얘기가, 여기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하면은 투자 알선에 대해서 저한테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이 제가 말로 이렇게 밝힐 수 없을 정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얘기해서, 아니 그 정도 돈을 줄 정도 이게 사업성이 있냐, 그 돈을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얘기가, 아버지가 쓸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여기 약간 블랙머니에 가까워서 저희한테 따로 주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갖고 못하겠다 했죠.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사람이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몇 달 뒤에. 그리고 실제 투자자가 있었고, 이게 완전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희한테 보여준 공사 허가 이런 게 텐트 같은 거 짓는 캠핑장으로 해서 숙박업 등록이나 이런 걸 받아둔 가짜 사업계획서였던 거죠. 근데 이게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돈을 송금하고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 이유가 EB5 자금 자체를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리 감독하니까 애초에 이거 이상한 사업이다, 이상한 자금 흐름이다 해서 SEC에서 바로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국 쪽의 송금이 한 두세 건 이어진 것 같은데 돈이 송금되자마자 자금 동결해버리고 잡아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 예전에 이제 버몬트에 스키장 짓는 아이템이 EB5 초창기부터 있었고 굉장히 오래된 리저널 센터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버몬트 리저널 센터나 그리고 사우스다코다 리저널 센터 이쪽은 특징이 주 정부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리저널 센터를 직접 만들어 운영한,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리저널 센터 직원들은 공무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민간 기업 투자하는 것보다 이 공무원들 있고 하니까 EB5 초창기 때는 그런데 해야지 영주권 잘 나오겠다 하는 생각에 많이들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스키장을 이제 계속 짓다가 이제 또 몇 번째 스키장을 짓는다 하면서 프로젝트 안을 들고서 한국에 찾아왔죠. 그래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좋은 EB5 프로젝트가 많았기에 그 리스크가 있는 리조트 같은 스키장 같은 사업에는 손님을 소개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용 설명하고 우리는 이 아이템에 관심이 없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사기를 쳐서 도망가려고 해서 이걸 작전을 짠 거였어요. 이것도 SEC가 잡아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치려 했던 적이 두 번 있었는데 두 번 다 피해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버몬트 리저널 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충격이었던 게, 물론 리저널 센터 승인을 받을 때 개발자의 과거 경력이나 재산과 신용들 봅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리저널 센터다 보니까 당시에 한 명이 50만 불이라는 자금이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둘이서 짜고서는 과거에 이제 저처럼 안면 있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민 에이전시 찾아가서 이런 걸 할 테니까 어느 계좌로 송금해달라, 이렇게 사기를 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정말 대놓고 사기를 친 건 두 개가 있었는데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잡아냈네요. 저도 사실 그게 되게 신기한데 이제 그만큼 요새 청년법이 있어서 이민국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이렇게 큰 돈이 흘러가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리저널 센터를 애초에 이 사업권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과거 경력이나 그동안의 이제 신용대책이나 이 개발 리저널 센터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많아야지 할 수 있는 게 이 이민자 자금 관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걱정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치려 했던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셀레나 이민의 이병창이었습니다. 다음에 재미있는 주제를 골라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